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부 효과에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시장 실패를 공부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탄력성에 대한 복습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탄력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탄력성.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해라? 일레스틱이라고 생각해라. 고무줄을 갖고 왔을 때 튀! 얼마나 튕기느냐 해서 자, 어떻게 가르쳐줬죠 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밑에는 다 가격의 변화율이다. 그렇다면 바뀌는 건 뭔가 위에다. 자, 공급량의 변화량을 수요량의 변화로 나누는 게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로 나누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국어로 풀었으면 해서 수요나 공급 이렇게 되겠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뭐라 그런다? 무언가의 탄력성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고 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하여 공부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척도를 나눴습니다. 자, 이 5가지 경우에서 있어서 여기서 설명했던 이러한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얼마였어요? 0이었고 비탄력일 때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완탄인 탄력일 때는 1이고 1보다 크고 완전 탄력일 때는 뭐 한 대고. 기억납니까? 근데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랑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해서 핵심은 뭐냐면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량이 절대 안 변하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량이 절대 안 변하고. 가령 자 10만원짜리 음식이 1억이 되더라도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모두가 사고 모두가 똑같이 팔고, 그리고 나서 10만원짜리 물건이 1원이 되더라도 완전 비탄력인 경우에는 똑같이 사고 똑같이 팔고 이런 경우다. 굉장히 미티컬하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은 많이 변했어. 하지만 수요량은 그만큼 막 변하진 않아. 자, 가격이 비탄력일 때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올려. 근데 사는 사람이 많이 줄진 않아. 그럴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나아요? 낮추는 게 나아요? 올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올리면 자, 개념도 설명해줘야 되나? 자, 수입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라고. 근데 가격은 많이 올렸는데
판매량은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올리는 게 낫겠지. 그게 어떤 경우야? 비탄력적인 경우야. 반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은 조금만 낮췄는데 판매량은 확 올라가. 그럼 가격을 낮추는 게 낫겠지. 그래서 탄력적일 때랑 비탄력적일 때에 따라서 이 판매자 입장, 지금 고급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반드시 챙겨둬야 될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이 단위 탄력적인 요소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 이 단위 탄력이라는 게 뭐예요? 뭐 실질적으로 참고로 얘기해서 실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알자는 건데, 가령 내가 10% 가격을 올렸을 때 10% 떨어져. 그런 경우는 단위 탄력이죠. 그럴 때는 내가 가격을 올리든지 낮추든지 수입에는 변화가 없겠지. 그럼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됩니까? 해가지고 이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표가 제시됐을 때 이 재화가 완전 탄력적이네, 완전 비탄력적이네, 탄력적이네, 비탄력적이네, 단위 탄력적이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자, 또 수요 봅시다. 수요 가격 탄력의 결정률 대체재의 수. 대체재의 수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대체재의 수가 많아. 그럼 왜 탄력성이 커져? 자, 수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대체재 증가는 탄력성의 증가로 이어질까요? 내가 가령 시장에서 묵을 도토리묵을 사는데 도토리묵을 파는 할머니는 이 한 명밖에 없어. 이 시장 전체에서. 그럼 이 할머니가 도토리묵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2배 올렸다 하더라도 이 도토리묵을 그냥 살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탄력적이게 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도토리묵을 파는 제각기 다른 할머니가 100명이 있어. 이 할머니가 2,000원으로 옮기면 바로 다른 할머니로 갈아타면 되겠지. 맛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할 수 있는 할머니. 자, 지금부터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도토리묵 할머니를 생각합시다. 대체할 수 있는 할머니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높아진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으로 필수품보다 뭐가 커? 사치품의 탄력성이 크다. 왜 그럴까? 왜 필수품보다 사치품의 탄력성이 커? 생각해봐. 필수품 쌀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런데 쌀 10% 올랐다 그래서 10% 먹는 양을 줄여? 막 살 빠지고 100% 올리면 100% 줄여? 그냥 굶어? 그럴 수 없단 말이야. 필수품은 탄력성이 비교적 낮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밑에다가 필수품은 어떻다?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다. 반면 사치품 가령 닌텐도 가격이 비싸. 그럼 그냥 나중에 사도 되겠지. 안 사거나 쉽게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자신의 욕구를.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정리하면 되겠고. 다음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보자. 자, 가격 변동 대응 시간이 길어져. 무슨 말이야? 자, 가령 사막, 내가 저번에 예시 들었지만 사막에서 당장 1분 안에 물을 안 먹으면 나는 굶어 죽어. 목말라 죽어. 수분 부족으로 죽어. 그 상황 속에서 100원 올렸어, 물 가격을. 그거 대응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탄력적이게 반응할 수 있어. 아이씨, 안 먹고 죽어야지. 그럴 수 없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대응할 시간, 나 이 목 안 말라. 나 지금 물 안 먹어도 돼. 가방에 물 2병이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물 가격이 비싸. 그럼 안 사고 딴 데 가서 사야지. 탄력적이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야. 가격 변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자, 정비례 관계. 둘 다 정비례 관계 사례야. 대체재와 탄력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의 대응 시간과 탄력성. 둘 다 정비례 사례다. 밑에 판매 수입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아까 완전 탄력, 비탄력, 이런 얘기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같다 틀리다 같다. 똑같은 개념이고, 단지 수요량이 변하느냐, 공급량이 변하느냐. 공급량은 생산자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량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것에 대한 차이를 묻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까지.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탄력성이 크다. 자, 농산품보다 뭐가 크다? 왜 공산품이 더 클까? Why? 농산물은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짓는데 걸리는 기간이 필요하지. 공산품은 당장 만들어내면 되잖아.
샤인머스켓 가격이 이번에 엄청 올랐어. 가격이 변화했어. 샤인머스켓 많이 생산해야지. 바로 샤인머스켓 일주일 만에 생산할 수 있어. 어떤 말이야? 씨 뿌려야 되고 모종 키워야 되고. 오케이? 당연히 공산품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탄력성, 일레스틱 생각하라 그랬어. 고무줄 탁 얼마나 튕기는지 그거 계속 생각하라 그랬고.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짐. 당연한 거지.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설비. 설비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다. 반대로 말하면 설비가 작을수록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왜? 설비가 많아. 나한테 공장이 내가 관할 하에 있는 공장이 100개나 있어. 지금 현재 20개월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의 가격이 높아졌어. 생산량이 80개 정도 이 상품이 확충해.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탄력성과 가격의 변화. 수요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이야? 수요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공급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 그냥 기억해 이 문구 자체를. 가격의 변화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의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어 가격 변동폭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공급량을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자, 가령 물건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탄력성이 높은 곳은 많이 생산하려고 들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번 강의에서 많이 생산하려고 드는 물건의 가격은 낮아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 조절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번에 배웠던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본질은 기억해라. 어느 정도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든 공급이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elastic, 고무줄 얼굴에 튕기는 느낌을 기억해라.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탄력성 문제를 풀면서 틀릴 만한 요소는 없다까지. 다음은 뭘 배울 거냐?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Market failure. 자,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란 무엇이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시장 실패란 무엇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들어봤나?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자, 반드시 백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백신 말고 반드시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약 안 먹어도 사는데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먹는다는 사람이 있다. 약의 개수는 한정돼 있다. 100개.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이다. 꼭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약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하지만 약 가격이 1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꼭 필요한 사람만 약을 먹을 테니까 그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를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불안정한 경쟁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의 특성, 공유 자원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 경쟁 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공유 자원의 고갈, 정보의 비대칭성 총 해서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알겠나?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표에 대한 부분인데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자원의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나와 함께 표를 그려보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표를 그릴 거다.
맨 위에 뭐라고 쓰냐면은 경합성. 알겠나? 경합성은 뭐냐 하면 경합하는 거야. 축구 해봤나? 축구? 헤딩, 볼 경합. 서로 볼을 뺏으려고 경합하는 거.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님 중에 이렇게 양복 입으신 분, 배 나오신 분이 나와가지고 야! 왜 경합하네? 이렇게 하죠. 경합. 서로 싸운다는 거야. 그런 성질. 배제성은 뭐야? 야, 너 우리 팀에서 배제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가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못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정리합시다. 경합성은 경쟁해야 되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쓰면 내가 못 쓰나? 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지. 그런 거 경합성. 반면 배제성은 돈 안 내면 못 쓰나? 넷플릭스 돈 안 내면 못 쓰지. 그런 것들 봅시다.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어. 내가 쓰면 네가 못 쓰고 돈 안 내면 못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적 재화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내가 이 아이폰 이 딱 하나의 이 아이폰 기기를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이 아이폰을 못 쓰지. 똑같은 아이폰은 경합성 갖추고 있네. 그리고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폰 쓰는데 통신사에 돈 안 낸다면 못 쓰지. 배제성 둘 다 갖추고 있네. 사적 재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다 사적 재화다. 이 컵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분필도 마찬가지고 다 사적 재화. 이 분필 내가 이 분필 쓰면 다른 학교에서나 집에서 분필 못 쓰지. 경합성 있는 거고. 배제성 돈 안 내면 내가 돈 안 내면 이 분필 살 수 있나? 못 산단 말이야. 쿠팡을 시켜야 되잖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사적 재화다. 그리고 나서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는 게 바로 공유자원이다. 자, 돈은 안 내도 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쓰면 네가 못 써. 그냥 사서 그냥 이건 너무 쉽지. 사적 재화는 예시 안 들어도 공중 화장실 뭐 밑에 막 한적한 도로, 복잡한 도로, 아예 머리 아파. 공중 화장실 들어갈 때 프랑스처럼 돈 내야 되나?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내면 못 쓰나? 그건 아예 배제성은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칸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칸을 못 쓰게 되지. 경쟁하기 때문에 경합성은 있다. 즉 공유자원이다. 까지. 다음. 반면 이제 배제성은 있어. 내가 쓰면 너는 못 써. 하지만 아니지. 잘못 말했다. 배제성. 돈 안 내면 못 써. 돈은 내야 돼. 하지만 네가 쓴다고 해서 내가 못 쓰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OTT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뭐냐면은 자연 독점이라 한다. 대표적인 게 뭐야? 넷플릭스 생각해. 넷플릭스. What? 넷플릭스 어때? 돈 안 내면 못 쓰지. 돈 안 내고 넷플릭스 쓰는 법 아는 사람 나 좀 알려주고. 자, 못 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돈 안 내면 못 쓴다. 하지만 경합성. 내가 넷플릭스 쓰면은 다른 사람 넷플릭스 못 보나? 내가 지금 범죄도시 보면 다른 사람은 범죄도시 못 보나? 혹은 100명 이상의 범죄도시 보고 있으면 나머지 5명은 못 보나? 아니란 말이야. 무한히 볼 수 있지.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이 경합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1대1로만 봐. 내가 쓸 때 남이 못 써야지. 2명이서 쓸 수 있으면 경합성 얻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무한대여야 된다고. 쓸 수 있는 인원이 무한대. 공중화장실 칸 여러 개 있으면 되잖아요. 무한대로 쓸 수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다? 무한대다. 과연 무한대로 쓸 수 있느냐? 혹은 한정되어서 써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다? 공공재다.
뭐가 있을까? 여기 예시를 보면은 국방, 치안, 그래 이런 것들 좀 추상적인 그냥 것들. 뭐죠? 그래서 뭐 한적한 무료도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치안이란 뭐야? 치안, 국방. 자, 돈 안 내면은 나라 안 지키나? 돈 안 내면은 전쟁 났는데 얘만 버리고 다른 사람 돈 낸 사람만 구하나? 세금 안 내면 노숙자들은 치안 무시해서 막 살해당하고 있어도 그냥 경찰이 세금 안 내니까 하나? 혹은 내가 지금 치안의 영향 아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치안 아래 영향이 못 있나? 아니란 말이야. 내가 국방 영향 아래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있나? 아니란 말이야. 하기 때문에 전부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된다. 이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그 다음 내용을 공부하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강조하면서 가야 된다. 다시 총 뭐랑 뭘 고려해야 된다고?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은 뭐라고? 배제한다. 돈 안 내면 못 쓴다. 경합성은 내가 쓰면 네가 못 쓴다. 자, 배제성은 있어. 하지만 경합성은 없어. 그 제안은 뭐야? 배제성이 있다는 게 뭐야? 돈 안 내면 못 쓴다. 하지만 경합성은 없다.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 써올리면 되죠. 뭐 자연 독점. 그렇다면 반대로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는 거. 공중 화장실 같은 거. 공중 화장실 같은 거. 공유자원이라 그러지. 다음으로 사적 제한은 뭐야?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둘 다 없고 대표적인 국방, 치안, 뭐 이런 녀석들. 준비됐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실패에 대해서 논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원래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 하지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종류에는 여기 옆에다가 하나 내가 여기다 알겠다. 마인드맵을 하나 그려보겠어. 이 마인드맵은 지우지 않을 거고 옆에만 쓸 거예요. 시장 실패가 있다 하면은 총 총 5개의 문어발이 뻗친다. 첫 번째 문어발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 외부 효과. 다음은 공공재 부족. 그 다음에 공유자원 고갈. 마지막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이 뭐야? 제일 좋은 거. 불완전은 안 좋은 거. 불완전 경쟁시장, 독점이나 과점과 같이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거나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이 제품이 차별되어 있어 기업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완전 경쟁시장이 뭔가? What is 완전 경쟁시장? 단순히 엄지치켜드는 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완전 경쟁시장이란 다음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1번)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진입장벽 없다. 동질의 상품이다.
완벽한 정보 공유. 이게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 다수의 공짜 수요자, 진입장벽이 없고 동질의 상품을 팔고 완벽하게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교환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는 없어도 불완전 경쟁시장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수의 기업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아까? 시장 지배력. 일단 시장,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메이어가 아닌 거 정도는 알죠? 시장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 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왕이든지 누구든지 그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시장이 특정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형태, 독점기업 혹은 과점기업. 독점이 뭔가? 혼자서 다 장사하는 거. 마을이 하나인데 마트가 하나밖에 없어. 독점 시장이다. 다른 데 못 간다면. 과점, 몇 명, 마트 2개에서 해먹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 마트에 비유합시다. 세준이네 마을에는 마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 마트의 이름이 뭐 세준마트라고 합시다. 그 마트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트가 기업에 나가겠지. 그 마트 사장은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사면 비싸지고 적게 사면 싸지고 뭐 그런 것인데,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 가령 내가 마트 사장인데 조금 가족여행을 가야 되겠어. 돈이 좀 부족해. 자, 오늘부터 생수, 전부 가격 5배씩. 주민들은 저항할 힘이 없다. 생수를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세준이라는 나쁜 사장이 가격을 5배 올려버리면은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끝내 어떻게 된다?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보고 시장 지배력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또한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이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기업이 사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은가? 앞에 나왔던 독점이나 과점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못한 형태가 맞는 것 같다. 세준이, 나쁜 세준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이것은 왠지 모르게 이래도 될 것 같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들이 독점적 경쟁시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해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품의 차별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의 제품은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분필, 하고로모 분필, 문교 분필. 하고로모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아이폰, 지금 찍고 있는 삼성폰 차별화되어 있다. 또 맥북, 삼성 노트북 차별화되어 있다. 자꾸 맥이랑 그만 들어도 그런데 뭐 제브라 샤프, 제브라 볼펜, 파이로트 볼펜 기능 차별화되어 있다. 조금 더 잉크가 묽고 조금 더 점성이 높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다면 그 자산은 본인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나 없나? 있다. 난 이 분필 오색이기 때문에 가격 더 비싸게 주겠다. 단색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팔겠다. 가격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여기서 시장 실패, 즉 마켓 페일리어 라는 주장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고, 꼭 무조건 나쁜 느낌만 들고 야이씨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만 드는 것들이 시장 실패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이것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의 그런 시장 형태지만 시장 실패,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다.
먼저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사회적으로 적당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가령 오늘 세준이는 마당에 아주 예쁜 꽃을 한 아름 심었다. 그 꽃에 대한 비용은 내가 지불했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 이것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예쁜 감정을 느꼈으니까 1,000원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김세준 학생이라는 사람이 꽃을 심어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대가 없이 써난다. 이런 것이 바로 외부 경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회적 바램보다는 적게 생산된다. 길거리에 다른 사람 보기 좋게 꽃을 심어놓는 착한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으로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보겠다.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참 그렇지 않은가? 좋은 사람은 많이 없고 나쁜 사람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건 똑같다. 정작 필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되고 불필요한 건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었겠지. 아우 쉬어. 내 몸부인데. 가령 세준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대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사업을 하던 중 발생됐다. 나는 이 대량의 방사능 폐기물을 몰래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저기 동해안 앞바다에다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나 지불하지 않았나? 지불하지 않았다. 단지 그냥 내다 버렸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물고기가 막 눈이 3개씩 달려서 나오고 꼬리가 2개씩 달려서 나오고 그런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불경제 효과라고 보면 되겠다. 자, 외부 경제 효과는 내가 말했던 세준이 집에 심은 꽃으로 기억을 하고, 외부 불경제는 세준이가 버린 방사능 폐기물로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2개의 시장 실패 사례를 배웠다. 하나는 뭐였나? 벌써 까먹었나? 불완전 경쟁시장. 독점 또는 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독점적 경쟁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뭐였나?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외부 경제는 좋은 거,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 외부 경제를 생각할 때는 세준이 집에 심은 꽃, 외부 불경제를 생각할 때는 세준이가 밖에 버린 방사능 폐기물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겠다. 알겠나? 다음으로 공공재와 공유자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2가지 설명한다 했는데 공공재의 부족과 공유자원의 고갈이다. 공공재는 아까 말했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대표적인 게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문제로 사회적으로 적당한 수준보다 과소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임승차가 뭔지 알아? 돈을 안 내고 버스를 타는 것이다. 무임승차. 노숙자. 자꾸 노숙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노숙자는 세금 내나 안 내나? 안 낸다. 하지만 국방 또는 치안의 보호를 받나 안 받나? 받는다. 그렇다면 실상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투입이 100만 원 돼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100인분이 투입이 돼가지고 똑같이 100인분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형태의 사회가 구성이 되겠지. 하지만 노숙자들은
1인분만큼의 세금은 안 내고 1인분만큼의 대가는 받는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딱 정량이 돌아갈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구멍이 생긴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무임승차 문제요. 공공재의 부족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당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겠나? 과대 생산되겠나? 과소 생산된다. 좋은 것은 과소 생산되니까 문제다. 좋은 게 과대 생산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좋은 것은 다시 말해서 과대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다시 좋은 건 과소 생산,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좋은 건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좋은 나쁜 거는 과대 생산.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게 과소 생산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지. 다음으로 공유자원. 경합성은 있다. 내가 쓰면 네가 못 쓴다. 하지만 돈은 안 내도 된다.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봤나?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 마을에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목초지라고 하다. 목초지. 이 목초지는 공유자원이다. 배제성은 있다. 경합성은 있다. 분명히. 내가 풀을 뜯어먹으면 그 지역에 다른 양은 풀을 못 뜯어먹는다. 하지만 돈은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나? 양을 너도 나도 다 대책 없이 무방비로 내 양, 네 양, 내 소, 네 말, 네 돼지, 내 돼지, 내 돼지, 내 양, 내 말, 네 소 다 목표지에 풀었다. 그 양들은 어떻게 됐나? 다 풀을 먹어치웠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목초지가 아닌가? 목초지가 아니다. 그냥 뭐가 됐다? 흙밭이 됐다. 자, 조금이라도 풀이 남아있어야 그 잔디가 퍼져서 또 풀이 자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쳐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흙밭이 된다고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되긴 막 목장이 망했다. 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됐다. 더 이상 말을 먹을 풀이 없어서. 혹은 가축들을 다 죽여야 됐거나. 그치, 노축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상황이 끝내 생겼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생산되는, 그죠?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공유지 비극을 떠올려. 두 개 배웠다. 공공재와 공공재 같은 경우는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 무임승차 문제의 발생. 공유지, 공공자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해라. 어이씨, 내 말 하면서 다들 그냥 대책 없이 과다하게 사용해가지고 공유지가 동났다. 공유지의 비극. 네, 공유지. 실제로 수능 영어 지문에 한번 수능이 아니구나. EBS 파이널 고난도 시크릿 봉투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다.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두 개를 배운다. What is 도덕적 해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정보가 많아. 작전주라고 들어봤나? 작전주. 작전을 짜는 거야. 주식.
대미 투자자들 알죠? 아주 조금씩 투자하는 서민들을 가리키는데 작전주가 뭐냐면 작전을 짜는데 돈이 많은 사람 한 3명이서 작전을 짜는 거야. 야,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이 특정 A 기업을 한 번에 그냥 사자. 3명이서 동시에 막 자기 전 재산을 걸어서 다 산다. 그럼 그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많이 사니까 올라간다 주식 가격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산다. 오르니까 와 같이 올라가자. 그러다가 하루에 다 모여. 충분히 올랐다. 이 정도면 한 10배 올랐다. 그 3명이서 모여. 자 지금 가장 최고점 찍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눌러 싹 파는 거야. 하나 둘 셋 싹. 그 순간 함께 모인 돈 많은 부자 3명은 10배의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여기 안 보이려나? 그치? 하지만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파는 순간 대미 투자자들은 전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우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주식의 원리라든지 이게 작전인지 아닌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등쳐먹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 역선택이라는 것은 그 개미 투자자 사례에 비춰볼 수 있겠다. 정보가 없다. 주식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오르는 거 사자라는 생각만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돈을 말아먹게 된다. 정보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역선택.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량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재밌지 않나? 자,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배웠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 불안전 경쟁 시장,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자원 중에서 공공재의 생산절하, 생산 없다, 공유자원의 고갈,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성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다. 뒤쪽에 보면은 외부 효과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다. 아주 내가 싫어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 그래프를 못 읽으면 내가 설명한 내용이 말짱 도루묵이다. 자, 여기서 내가 노란색으로 긋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필요한 정도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사회적으로 원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야. 생산 측면에서 보자. 외부 효과인데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부터 보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생산 측면, 서플라이 측면에서 볼 때 이만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덜 생산된다.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이만큼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있다.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는 더 많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적다. 외부 불경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게 소비돼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비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고, 시장의 구분. 상품이 동질적인가? 공급자도 다수냐? 완전 경쟁 시장이고, 공급자가 한 명이면 독점 아니면 과점.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면 독점적 경쟁시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나 그려두겠다. 공급자가 다수냐? 상품의 질이 다 같아? 이런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다가 다음 같은 말도 써주자. ideal. 상당히 이상적인 상태다. 반면 상품의 질이 같아? 그렇진 않아. 얘를 독점적 경쟁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장의 형태다. 공급자가 다수야? 아니, 그럼 한 명이야? 한 명이지. 독점 시장이다. 공급자가 다수야? 아니, 많지 않아. 한 명은 아니야. 한 3명쯤 되는데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까지 끝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